반갑습니다. 북만남 템입니다. 오늘은 최인철 교수님의 굿라이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라이프,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을 위한 10가지 활동. 굿라이프, 좋은 삶이라는 거죠. 좋은 삶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평생 계속 이야기하던 좋음이 무엇이냐, 탁월함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되게 유사한 내용입니다. 굿라이프라는 책 자체가 최인철 교수님이 이 책을 썼던 게 이제 행복 연구센터의 모든 활동들을 기반으로 썼다라고 프롤로그에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첫 시작에 행복을 넘어서 우리 굿라이프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행복을 넘어서 굿라이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참 많이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참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 순간의 기분도 있지만 삶의 행복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복은 순간의 기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행복이기도 하다. 순간의 기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행복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는데 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두 개 다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한쪽 면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기분만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삶의 행복만 너무 추상적으로 아니면 너무 순간적인 그런 기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좋은 기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되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최인철 교수님은 시작하시는 게요.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기념일을 챙기는 거. 누군가의 생일을 챙기는 거, 뭐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거, 뭐 이런 것들. 식물을 키우는 것. 우리 주변의 일상을 채우는 이런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분석하시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그래서 굿라이프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의 사는 일상의 소소함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야구장을 가는 거,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는 거, 이런 것을 굿라이프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고 조금 놀랐던 게 제가 이 책을 북만남 같이 가자 4기 선정 도서로 하고 함께 읽었었거든요. 사실 이 책은 제 책장에 그냥 꽂혀 있었던 책이에요. 근데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냥. 네, 잘 안 읽게 되다가 독서 모임의 책으로 선정되면서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고 조금 많이 놀랐던 부분이 제가 이미 행복한 삶에 대해서 행복한 삶의 기술, 행복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기술을 이미 저의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놀랐어요. 근데 저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일까? 어떠한 삶이 탁월한 삶일까를 계속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10몇 년 넘게 윤리 선생님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수업을 계속 아이들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삶에서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복을 위한 11가지 활동.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을 위한 11가지 활동을 이야기하거든요. 11가지 활동. 그리고 행복이란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기 한 챕터로 뭐라고 나오냐면요. 51쪽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행복의 우연성을 허하라. 행복의 우연성을 허락하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행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행복의 조건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좀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행복의 우연성, 제가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고 왔거든요. 산책을 하고 왔는데 날씨가 약간 흐리지만 산책을 하면서 활짝 피어있는 노란 꽃을 보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우연. 근데 제가 이 노란 꽃을 만나려고 산책을 나간 건 아니잖아요. 산책을 나가서 걷다 보니 활짝 핀 노란 꽃을 보고 너무 기뻤던 것처럼 이런 행복의 우연성을 생각하자는 거죠. 사실 저는 북만남에 같이 가자라는 온라인 독서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가 코로나 때문이었거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냥 저는 대구 빡독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모여서 함께 책을 읽었었을 거예요. 대구 빡독에서 1월
12월부터 1월 이렇게 모임을 하니까 소모임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요청을 가지고 소모임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대구 빡독이 계속 열리지 못하는 이런 우연의 일치로 제가 그러면 이런 코로나 사태 안에서 특히 대구가 좀 심했었잖아요. 이 대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그럼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게 벌써 5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5팀이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우연성을 허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행복을 위한 11가지 활동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명상하기. 명상하기. 명상하세요. 저 명상을 예전에 어떤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조금 힘든데 그 명상의 방법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아린다. 1, 2, 3을 숫자를 세아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네모를 그리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명상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정말 많아요. 명상의 방법. 네. 명상하기. 2번째 운동하기입니다. 제가 올해 휴직을 하면서 정말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게 글 쓰는 거. 네. 글을 썼는 거. 브런치 매일매일 블로그에는 글을 썼었어요, 제가. 근데 블로그에 매일매일 쓰다가 이제 브런치 작가에 신청을 하고 브런치 작가가 된 거. 그래서 글을 쓰는 거. 첫 번째 제일 잘한 일이고요. 2번째 글을 쓰다 보니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산책을 시작했어요. 산책을 시작하고 어제부터는 런데이 어플을 다운받았거든요. 런데이 어플을 다운받았는데, 런데이 어플은 정말 하나도 뛰지 못하는 사람들이 8주 후에는 30분을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그 런데이 어플을 깔고 귀에 꽂고 뛰어봤더니, 뭐 1분 뛰고, 1분 뛰고, 한 2분 걷고, 1분 뛰고, 뭐 2분 걷고, 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5분 걷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저께 처음 달렸는데 그 런데이 어플에서 일주일 3회 정도만 달려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걸었어요. 그냥 산책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명상하기, 운동하기, 친절 베풀기. 친절 베풀기. 4번째,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 추구하기.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 추구하기. 계속 그냥 이렇게 제가 읽었는 책을 알려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세상에 계속 내어놓는 일을 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 감사 표현하기.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오전 10시 반이라는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저희 방송을 들으러 와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 표현하기. 6번째, 낙관적인 마음 갖기. 7번째,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8번째,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저는 이걸 이미 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SNS를 보면 참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나쁜 모습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SNS를 보고 막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을 북만난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행복한 척. 제가 책 읽는 척, 제가 운동하는 척, 그렇게 찍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는 운동하는 사람, 책 읽는 사람,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행복한 척. 행복한 척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입에 빨대를 무는 거예요. 입에 빨대를. 입에 빨대를 물면 모르게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속이 불불불 올라오를 때 부엌에서 빨대를 하나 딱 꽂고 입에 딱 물어요. 그러면 입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뇌는 웃는다고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막 행복한 엔돌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빨대를 한번 입에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는 거. 10번째, 스트레스를 이기는 효과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스트레스 이기는 효과, 저는 음악 듣기거든요. 좋아하는 노래를 유튜브를 틀어서 그 블루투스로 스피커 연결해서 큰 소리로 노래를 틀어요. 낮에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큰 소리로 낮에 틀어서 스트레스를 조금 날려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불행해지고 싶으면 지금부터 비교해. 그럼 넌 지금부터 불행해질 수 있어.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행복하고 싶으면 비교하지 않으면 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됩니다.
굿라이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행복 연구했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최은실 교수님이 쓰신 건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행복학교 뭐 이런 거 연구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의 하나로 네,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런 행복연구소가 있었나 봅니다.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덕스러움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조금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덕이라는 것 자체가 탁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탁월하다는 이 덕목 자체가 이타성, 친사회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조금 분리되어서 본인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사회성.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또 여기서 정말 이 책에서 찾은 보물은 무엇이냐면요. 오마에 케인치라는 분이 하신 말인데요.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법. 우리 변하고 싶잖아요.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법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첫 번째, 공간을 바꿔라. 이사를 하는 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이사를 하면 모든 공간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사를 하지 못하신다면 조금의 그런 집안의 가구 배치 정도라도 바꾸는 거, 공간을 바꾸는 거. 그다음 2번째,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 3번째, 시간을 바꾸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하면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있대요. 공간, 만나는 사람, 시간.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은 공간과 시간과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요. 여행을 가는 겁니다. 네,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갔을 때 공간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여행의 시간은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자주 가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그 여행은 너무 그런 자본주의 논리에서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뭐 어디 호화스러운 그런 곳에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갈 수 있는 여행. 요즘에는 카페 같은 곳도 정말 공간이 되게 여행을 온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카페를 가실 때도 여행을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책 한 권 들고 카페 가셔서 책 읽으시고 그러면 만나는 사람 본인을 먼저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십니다. 네. 굿라이프를 정말 추천드리고요. 정말 나의 삶이 좋은 삶으로 행복을 넘어서 행복의 그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나의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행복한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 그다음에 품격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찾고 내 삶의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엔 품격으로 넘어가는데 이 품격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소명을 찾으면 참 좋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저도 소명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명? 책을 통해서 삶이 성장될 수 있다는 것. 네. 여러분들도 나의 삶의 행복을 먼저 찾으시고 11가지 방법 한번 해보세요. 명상하셔도 좋고요. 운동하셔도 좋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셔도 좋고요. 11가지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신 다음에 본인의 삶의 의미를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엔 품격 있는 삶으로 자신의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북만남 태림이었습니다.